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간증사연 세 번째 이야기. 우연하게 가게 된 2단 JMS 탈출기. 챕터 1. 채팅방에 선수가 입장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세 번째 간증사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도대체 간증TV 데이빗은 혹시 2단인가?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2단을 경험했으니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참복음과 비교할 수 있는 신앙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감리교 권사입니다. 특히 그때는 제가 주님을 떠나서 산 12년 동안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저를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두 번째 간증사연을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아신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셨던 것 같고 2단에서 나오고 돌아오길 기다리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이렇게 안 다니고 할 때 마음 한구석에는 영혼의 갈급함, 궁핍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는 1993년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2년차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사회생활을 저는 주님을 멀리하고 자신만 믿고 신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생이 탄탄대로로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많이 교만했고요. 대학도 잘 들어가고 또 대학 나올 때 요새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취준생 몇 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할 때 이미 저는 대기업 입사를 확정했었습니다. 힘든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에 이제 입사해서 나름 자신감,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주말에는 온갖 여흥으로 취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다른 낙이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거나 친구들과 어울려서 클럽을 다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클럽이고 그때는 이제 나이트 클럽 같은 거죠. 젊은 20대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20대 혈기왕성한 나이, 20대 그 누릴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은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소위 요새 말로 불금, 진짜 그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면서 토요일까지 막 이어졌고,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기어 돌아와서 오후 늦게까지 막 숙취에 깨지도 못하고 피곤하게 일어나서 다음날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잊은 지 오래되었던 상황이었고요. 밤새 놀다가 새벽에 집으로 기어 들어가는 마음에는 그런데 무언가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때는 여자친구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 있었으면 저한테 잔소리라도 하고 이렇게 저를 잡아줬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클럽 같은 데에서 가볍게 만나는 이성이 있으면 하루 재미있게 놀고 헤어지고 실증도 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몸이 건조한 삶이었죠. 전 누구한테 그때 당시 구속받기도 싫었고 진정으로 날 생각하는 여성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날도 일요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지만 오후 늦게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냥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겠죠. 내일 출근도 있고 하니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멍 때리다가 해장이나 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에 부시시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먹을 거 없나 뒤적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되는데, 그때 기억이 워낙 희미하고 오래됐으니까 항상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심심하니까 이제 컴퓨터를 딱 켰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PC 통신이란 게 있었습니다. PC 통신. 그게 있던 때라 모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접속해서 전화기로 이렇게 연결하면 PC 통신이란 거를 이제 즐겼습니다. 아마 제 세대 지금 현재 40, 50대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PC 통신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게시판도 있고 각종 컨텐츠가 있고 채팅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인터넷 전에 있었던 컴퓨터 통신의 수단입니다. 컴퓨터를 살아있게 만드는 수단이죠. 예전에 컴퓨터 그냥 치면 그냥 컴퓨터 안에서만 노는 거였는데 모뎀이란 걸 연결하고 전화를 연결하면 근데 다른 통신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지금이야 인터넷이 모든 걸 다 커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죠.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문자 기반으로 해서 제가 PC 통신을 처음 접한 거는 1987년이었습니다. 처음 전화와 모뎀이 연결된 이제 PC를 접속했을 때 어떤 사설 BBS라는 곳에 들어갔었습니다. 곰돌이 BBS라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C샵이라고 하는 운영자를 이제 시스템 오퍼레이트에서 C샵 그러죠. SYSOP C샵 호출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걸 눌렀더니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고 문자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와 이게 몸에 순간적으로 전율이 왔습니다. 야 이게 뭐지? 와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네 문자로 생각을 하고 그때 충격을 받았죠. 그때부터 저는 93년까지 PC 통신은 이제 막 개선되면서 인터넷으로 자리를 내어줄 때까지 PC를 통신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채팅 중독에 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때는 한 달 전기료가 7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어머니께 대학 다닐 때부터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KT가 아니라 한국통신인데 막 감사에 막 화분도 보내주고 하여튼 한 달 전기료 때문에 막 전화 끊고 어머니가 정말 그 등짝 스매싱 엄청나게 맞던 때였습니다. 저는 심심할 땐 PC 통신 특히 이제 하이텔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하이텔 뭐 천리안 나우누리 지금의 나우누리가 지금의 아마 아프리카 TV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간 거죠. 그 데이컴의 천리안 그다음에 그때는 한국경제신문에서 하이텔을 하다가 이제 KT로 넘어갔죠 결국. 그래서 하이텔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날도 일요일 오후 늦게 일어나 담배 한 대 태우고 숙취를 깨우며 PC 통신에 접속하며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담배 끊었습니다. 제가 담배 끊은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주님 영접하고 이제 담배를 끊었던 거니까요. 그때 저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채팅의 목적은 그저 어떻게 하든 여자를 꼬셔서 만나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러 채팅방에 저희 막 추파를 날리면서 저를 알렸습니다. 워낙 채팅방의 세계에서 소위 말하면 인싸로 통해서 알려진 저 유명 아이디였기 때문에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저를 그 아는 사람들 피해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들어온 잘 모르는 여우 여기서 말하는 여우란 PC 통신에 접속하는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 그 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구미호 그러면 이거는 닳고 다른 이미 아는 여자들 채팅방에 죽순이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또는 뭐 구미호라던가 불여우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여우들을 이제 백여우라고 하는 백여우, 화이트 폭스 깨끗하다는 거죠. 백여우를 이제 찾으러 다니죠. 발정난 늑대처럼 저를 막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 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로 보이는 이제 아이디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저는 계속 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안심시키고 소위 작업을 했습니다. 그 여우는 아직 PC 통신을 잘 모르는 초짜 같았습니다. 속으로 저는 아싸 걸렸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둘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목적은 번개. 여기서 말하는 번개는 번개에서 나온 건데 막 번개 친다 그러면 이제 막 갑자기 모이는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뭐 정모 같은 거죠. 실제로 만남을 가지는 거죠. 저는 집이 서울이었고 그녀는 집이 부천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번개를 이야기하면 이제 부담을 느끼고 같아서 계속 한마디로 이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이디를 이제 친추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그 사람이 떴을 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콜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또 채팅하고 막 이러면서 마음을 이제 문을 열게 만들죠. 결국은 일주일 동안 그녀와 채팅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고 경계를 푸는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 채팅 방에서 유명하다는 걸 알려지기 전에 만나야 됐으니까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죠. 그리고 토요일 한번 보면 어떻겠냐 라고 이제 번개를 날렸죠. 제안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망설였던 그녀는 약속을 이제 잡아줬고 저는 채팅창에 주먹을 불 끄지고 예스 예스 하고 외쳤습니다. 아싸. 그 대기업에 다니면서 나름 수입도 괜찮고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유 없는 자신감에 철없는 그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떠나 살던 그때 그의 삶의 모습은 지금도 돌아보면 참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랄랄랄라 토요일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토요일도 오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빨리 근무를 마치고 막 그냥 시간 가는 거를 기다렸죠. 그녀와의 약속 장소, 그래도 제가 서울에 살아도 여자를 그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부천역까지 갔습니다. 제가 당시 가장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깔끔한 옷도 입고 머리도 이제 단정하게, 그때는 그때 당시에 무스라는 게 있었죠. 무스, 여러분 무스 기억나십니까? 그 무스 탁 바르고 그 뒤로 이제 젤도 나오고 지금 오백스지만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게 엄청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랄라랄라 하고 갔던 거죠. 부천역에서 외모나 옷을 무엇을 입었는지 서로 채팅으로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으니 그녀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막 두근거렸습니다. 와, 궁금하죠.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일까? 가끔 채팅방으로 번개를 통해 누구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서로 이렇게 아니다 싶으면 차 간단히 이렇게 예의상 한잔하고 그다음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오늘은 아닌가 보다. 때로는 바람을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핸드폰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람을 맞죠. 오늘 나 완전히 바람 맞았네 하고 그냥 집에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안녕 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지내는 거죠. 뭐 싱글 때 뭘 못 하겠습니까? 그 전철 나오는 곳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외모 대충 받았으니까. 근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렇게 쓱 돌아봤습니다. 딱 돌아봤는데 그녀가 저에게 이름을 물어보면서 저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순간 진짜 하면서 놀랐습니다. 왜 제가 그녀를 보고 놀라게 되었을까요? 그게 그러나 저를 2단 JMS로 가게 되는 만남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도 못한 채 온몸이 굳어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며 진짜 입을 쫙 벌리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